자, 일단 여러분들이 딱 교재를 펼쳤을 때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챕터 1. 직류 발전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직류 발전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간단히 직류 발전기의 원리, 이 부분을 볼 건데, 자, 직류 발전기란 하고 물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히 발전기란이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 쳤다 해서 여러분 교재 밑줄 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냥 개념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 펜 놓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원동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전기자가 계자를 형성하는 자기장충에서 회전하여 전기자 도체에서 전자유도 법칙과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의해 기전력을 형성하는 장치가 되더라. 자, 일단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실제 이 전자유도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같은 맥락의 법칙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정확하게 패러데이 렌치의 전자유도 법칙. 일단 단순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은요. 자, 요 손이 도체예요. 코일입니다. 얘가 자석, 즉 자기장을 형성하는 친구예요. 자,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도체를 가만히 두고 자석을 왔다 갔다 할 때 형성되는 기전력에 대한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플레밍 오른손 법칙은 거꾸로 자석은 그대로 두고 도체를 이렇게 운동시킬 때 발생하는 기전력에 대한 법칙이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자, 우리가 두 개를 봤을 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도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도체 입장에서 플레밍의 법칙을,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 어쨌든 자석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자석이 변화하고 있죠.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얘가 움직여요.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실제 같이 취급할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들은 어차피 동일한 개념이더라. 물론 우리가 전자기학적인 입장에서는 구분을 확실하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자, 플레밍 오른손 법칙에 대한 기전력은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운동하는 도체에 형성되는 기전력은 이렇게 묻는다라고 했습니다. 전자기학 이렇게 또 한 번 더 챙기시고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만 좀 표현을 하면, 자, 일단 우리가 발전기의 원리는요, 물론 둘 다 적용이 되지만 크게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기준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뭐였습니까? 자석 그대로 두고 도체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직류 발전기에 대한 모델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N극, S극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부에는 원통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석이 있고요. 여기 코일, 제가 코일이라고 했었죠. 자기학에서는 코일을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기전력이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원통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딱 감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감아줘요. 그러면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 코일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기전력이 생기더라. 그쵸?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 발전기를 돌리게 되면 여기서 기전력이 형성이 되고요. 이죠? 자, 어쨌든 얘는 전압에 대한 개념이에요. 전압이 있으면 당연히 전류가 밖으로 흘러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지 스스로 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돌려줘야 됩니다. 자, 이 돌려주는 장치를 뭐라고 부르느냐? 원동기라고 불러요. 실제 이 원동기는 전동기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돌아가는 회전축에 얘를 돌려주는 원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발전기는 지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원동기라는 놈이 돌려줍니다. 즉 동력의 원천이 되는 기기가 돌려줍니다. 요거를 항시 염두를 해 주십시오. 왜?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묻거든요. 자, 그럼 이 원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물론 얘가 이제 교류기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력 발전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력 발전은 어떤 겁니까? 댐에 물을 가둬놓고 물을 떨어뜨리면서 이 떨어지는 물을 가지고 발전기를 돌리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원동기는 우리가 흔히 수차라고 부릅니다.
그 떨어지는 물을 가지고 돌아가는 기기가 될 거고요. 그럼 얘가 돌아가면서 이놈도 같이 돌겠죠. 전기가 형성이 되더라. 그렇죠. 혹은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화석 연료를 태우거나 혹은 핵분열을 이용한 열을 가지고 그렇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증기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증기를 가지고 얘를 돌립니다. 이때 이 돌아가는 장치를 우리는 터빈이라고 부르죠. 화력이나 원자력에서는 원동기를 터빈을 가지고 씁니다. 어쨌든 얘가 돌아가게 되면 얘가 돌면서 뭘 한다? 전기를 만들더라. 그래서 보시면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로 변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원동기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물이 돌리든 증기로 돌리든 간에 얘는 어쨌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원동기가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얘가 받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그 에너지가 얘가 돌아가면서 뭘로 바뀌어서 나온다? 기전력, 즉 전류. 다르게 말하면 전기적인 에너지로 바뀌더라. 이런 개념의 장치가 바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 페이지에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염두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 이거죠. 발전기는 스스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누가 필요하다? 원동기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딱 요 정도만 챙기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